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생중계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부 함께 해주실 투자의 신 인사드릴게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1시간 차인데 또 늦게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11시다 보니까 주무실 시간인데 네. 아니요. 그래도 우리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1시간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합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채팅창으로 모이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면서 2부 출발하겠습니다. 뚜루뚜루뚜 따다다 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살련님 정수형아의 옛날 옛적에 라고 해주셨는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종목과 기업들의 히스토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경수님 오셨네요. 김정수 전문가님 오실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찾아오시는 김경수님 오늘도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벙벙님의 이름도 계속해서 보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11시에도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불 잘 켜내고 있습니다. S&P 500 역시 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2%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미국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해서 내일장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실 텐데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해답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텐로드님 2부도 함께 합시다. 다들 힘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12시까지 저희 같이 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휴가 계획은 또 따로 세우셨나요? 아직은 세우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상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 또 그래요? 아내분의 또 그 허락을 또 컨펌을 받아야 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고. 또 약간 맞춰주는 스타일이어서.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요새 워낙에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휴가철이라서 많이들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휴가 계획을 살짝 세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휴가 계획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아내분과 함께 상의를 하고 아내분의 취향에 맞는 휴가를 떠나시는 김정수 전문가님 너무 스윗하시다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엉거주춤님도 스윗가이시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우리 스윗하신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8월 시장의 전망은 스윗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2,550 이하? 지금 지수가 한 2,415인데 네. 이 구간에서 저는 좀 좋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꾸준히 드리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 관점은 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종에서 좀 차별화가 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좀 실적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네. 뭐 여러분들도 찾아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그 HTS 가서 컨셉 변화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근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수익을 좀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게으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한 상태에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도 생각이 좀 조금 듭니다. 더 힌트를 주신다면 뭐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섹터는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 하는 섹터가 있으세요? 저는 4가지 산업군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작아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면 제일 좋은 기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제일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IT 반도체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격대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언택하고 게임에서도 좀 잡다한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대표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을 계속 공략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작년도는 너도 나도 다 터지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 정도만 보고 나머지 뭐 케미칼이라든지 LNF라든지 일진 뭐 이런 건 좀 밸류를 좀 톤다운 시켜서 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은 물론 중형주들 가운데서 수익률 확대량이 터진 주식들도 있겠지만 저는 중심을 잡아주는 섹터가 나오려면 바이오제약에서는 삼총사가 무조건 신호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15만 6천 원인가 18만 2천 원 이거 한 네.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위주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이쪽이 나온 다음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손절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잦은 매매. 네. 그리고 또 호재 보고 따라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는 게 저는 정말 능력이거든요. 좋은 기업을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 이게 정말 큰 실력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격이 왔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전략, 액션. 주위에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이때 살려고 했었고, 팔려고 했었지만, 여러분들 주식들 보면은 아마 전략이 수시로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거는 확고한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도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대도 이미 다 뽑아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이 오면, 지금 내가 몇 번에 나눠서 사면 되겠구나. 기간하고 비중 정도만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꾸준히 좀 드리고 있고, 네. 그걸 실천하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종목들이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길 수 있는 가격대에 와 있는 종목들도 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이 또 기회가 잘 왔기 때문에 그 기회 꼭 잡으셔서 지금 이 시장을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만의 확신과 또 중심이 되줄 수 있는 기준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뚝심, 이러한 인내심을 함께 기르기 위한 시간들 또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불안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확신이 조금 흔들리신다면 지금 투자의 신에 질문 보내주셔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시간들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환영할게요. 그렇다면 종목 진단 먼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다수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세실업 살펴볼 거고요. 17,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한세실업 오늘은 16,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 그렇게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네요. 4월 이후에 지금 3만원대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게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17,800원에 10%선 정도면 네. 그래도 저는 잘 들어간 편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저점에 사지 않는 이상 내가 진입했던 이 가격대가 만약에 한세실업이 사업이 뭐 망가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네.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서 시장이 같이 급락을 하고 대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거니까 네. 실적보다는 좀 외생 변수에 의해서 하락을 한 거니까 이런 가운데서 한 17,800원 정도의 가격대면 전 충분히 수익 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세실업이 가지고 있는 이 의류 쪽에서 이 OEM 사업 자체가 시장이 지금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걸 끌고 가서 어떤 수익률을 좀 터트리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해서 좀 매매하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기를 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2만 원 선에서 한 19,000원이 좀 가까울수록 네. 저 근방에 올수록 한번 좀 이 시장 관점을 좀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라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라든지 본질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반등 구간을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전략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19,000원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2부에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종목 진단 또 질문에 대한 궁금증 저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엉거주치님 2부에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K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여름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태백 주목나무님 출석합니다 라면서 오셨는데 날씨가 덥네요 라면서 나타나셨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이 밤에도 밤에도 오늘은 좀 더운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밤에는 조금 시원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더운 여름 또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시원한 해답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한강님이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화이팅 항상 외쳐주시는 한강님. 종목은 LG전자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94,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네요. 매도가가 알고 싶어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LG전자 오늘 94,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LG전자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잡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네, 우리가 매도라는 거를 잡았었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소요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아요. 끌고 가서 이제 LG전자로 승부를 봐야지 이로 좀 대응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지금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저는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목표치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요. LG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팔려면 팔아야 되는 이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을 때 팔겠다라는 개념을 갖기보다 네. 그건 그냥 시세를 쫓는 거고 네. LG전자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있었을 때 파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보다 높게 그렇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LG전자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시장에서 평가해준 가격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산 가격만 고민을 하는 거지. 그렇죠. 나보다만 높으면.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은 나 중심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내가 아주 작은 존재인 거지. 내가 매수를 얼마에 했는지 시장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시장이 LG전자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희로애락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평가해준 이제 밸류라는 게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LG전자가 작년도에 75조 정도가 매출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8조 정도 나왔어요.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9년 정도에는 그 매출이 한 50조 정도 나왔거든요. 네. 한 55조. 55조. 예. 그러니까 2013년 한 10년 정도 전에 보다는 매출이 한 20조 정도 늘어난 거예요. 영업이익은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고. 네네. 그럼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늘어난 게 더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LG전자 하면 딱 주력이 뭔 것 같습니까? TV. TV. 네. 2013년도에 TV 매출은 21조였어요. 21조. 작년도에는 17조였습니다. 줄었네요.
그러니까 주력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냉장고인가? 그렇죠. 아,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G전자면 TV 가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TV 가전이 주력인데 LCD TV가 치킨 게임이 진행기 전까지는 네네네. LG전자의 메인은 TV 가전이 메인이었어요. 이게 세탁기라든지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어떤 그 가전 있지 않습니까? 생활 가전. 요거보다도 TV로 벌어들이는 매출도 더 컸고 이익이 증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심지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LG 스마트폰 하면은 적자난 것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흑자 났었어요. 3,100억. 그랬던 시절도 그렇죠. 있었구나. G3 나왔을 때. 옵티머스에서 옵티머스 이름 빼고 G3 나왔을 때는 LG전자가 추억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3,000억을 벌었어요. 어. 그럼 반대로 스마트폰으로 돈 까먹었었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스마트폰으로 최대 이제 그 까먹었을 때가 1조 한 5천억을 까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거 이제 버린 거고. 네. 그러면 2013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오는 과정 속에 55조라는 기업이 75조까지 성장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알터니가 빠진 거죠. 스마트폰이 1조 이상 적자가 났던 사업부가 사라진 거니까 골칫거리가 이제 하나 사라진 거죠. 근데 주력이 사라진 거죠. TV라는. 믿고 있었던 이 TV가 오히려 2013년도에 비해서 역행을 해버렸네. 그래서 생활 가전이 사실상 이제 LG전자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사게 되면 한 2, 3년 주기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세탁기 같은 거 사게 되면 2, 3년 주기로 교체합니까? 아니요. 훨씬 오래 쓰는 한 10년 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맞아요. 냉장고 저도 지금 한 8년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나 2021년도 가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에서 이제 실업자들도 많이 나오니까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와서 여행도 못 가니까 그걸로 가전 제품들을 많이 샀었다고.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피크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게 다시 커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LG전자는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전장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그 단어를 갖다 붙인 거지. 전장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수주 규모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익의 어떤 기여도를 봐야 돼. 1,000억도 채 되지 않아요. LG전자한테 거의 미미한 존재다 이거면. 그거보다는 100배, 1000배 중요한 거. 100배, 1000배는 좀 약하다. 한 1억 배 이상 중요한 게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각받는 게 100배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LG전자를 생활 가전으로 보고서 밸류를 매긴다면 피크 친 자리에서 뒤로 물러날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TV의 부활을 노리려고 하자니 OLED TV라는 것 자체가 LCD TV가 전성기 때 갔던 것만큼의 어떤 이익 기여도는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대신 이슈를 좀 불어넣어주게 되면 이제 불끈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2021년도 애플카 이슈 딱 던져지면 네. 나 이제 LG전자 가자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불꽃이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LG전자한테 안 보였던 새로운 거대한 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LG전자한테는 이 주식 급등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나오려면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었을 때 네.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진짜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시점이고 그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이제 12만 5천 원에 사지 말고 네. 이제 9만 1천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8만 1천 원. 요 자리에서 이제 이 매수 전략을 여러분한테 꾸준히 제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왔었던 거고 요번에 이제 9만 4,300원에서 그럼 매도를 결정을 할 때 네. 그러면 최소한 이 LG전자의 프리미엄은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뭐 LCD TV 가전이 주력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게 적자에 허덕이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 가전과 관련된 성장이 피크는 쳤다고 하지만 네. 다시 이게 뭐 2013년도나 14년도처럼 뒤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 27조 매출 나왔던 게 갑자기 반토막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줄게 되면 한 20-30%가 줄게 되지. 네. 그럼 거기서 안전 마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최소한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걸 계산을 저는 미리 좀 해놨는데 그 가격대가 10만 한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만 5천 원 밑에서는 비싸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팔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 이제 알파가 얼마만큼 붙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0만 5천 원 이상 갔을 때 그때 시장 상황 좀 보고서 조금 더 비싸게 팔 건지 아니 적당히 좀 수익 실현할 건지 요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가 이슈가 좀 불거지면 요건 좀 큽니다. 그때는 좀 욕심을 좀 많이 내세요. 네,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 애플카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전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애플카 이슈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는 전 나온다고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팀 쿡님께서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애플카라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성장성 그리고 이 이슈를 품고 있는 LG전자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LG전자는 조금씩 이제 조용한 요 흐름 속에서 잘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0만 5천 원을 기준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그 아래에서는 보유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부분들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시장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LG전자의 전망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토론처럼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오르나요? 경기 침체라는데?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뚜루뚜루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미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FOMC 발표를 앞두고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뉴스도 확인을 했고 조금 전에 발표된 6월 잠정 주택 매매도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8.6%에 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키우는 이슈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상승은 왜 나오는 걸까요?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네. 이렇게 그럼 많이 빠져서 올라갔다가 결국에 네. 또 다시 그만큼 또 빠지는 건 아닌지 그거는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렸는데 2,550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잘 싸게 살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60조는 버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논리가 없으면 네. 그냥 하루하루 노예가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투자가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주식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의 관점을 바라볼 거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높아서 정유주를 해야 된다.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발생되게 되면 은행주도 예대 마진이 높아져서 은행주를 투자해야 된다. 그럼 다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의 겨울이 찾아온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목표치 하향. 그러면 다 하향해서 다 신저가 최저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왜 미국 10년물은 3.48%대에서 2.8%까지 왜 빠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이게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전쟁 진행 중이잖아요. 네. 공급망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혀. 해결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왜 유가는 94달러까지 다시 떨어집니까? 130달러에서. 130달러에서 200달러 간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94달러인데요.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가가 200달러 갈 거다, 공급망 문제가 더 발생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동전을 던져서 거기에 이제 낚이는 수많은 시청자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맞으면 내가 맞췄지, 틀리면 말고.
이런 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좋은 기업하고 나쁜 기업을 알 수 있는 거고 네. 요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서 이길 수 있겠구나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기 침체가 주가의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경기의 호황이 주가의 고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거품이라는 게 주가의 또 고점을 의미하진 않고 투매라는 게 꼭 주가의 저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기 침체가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네. 경기 침체와도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지금은 경기 침체지만 6개월 뒤에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 호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빠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0년도 말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네. 코로나 확진자 폭증했었잖아요. 근데 진단키트 그때부터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실적 사상 최대치인데. 아하. 왜? 경기가 호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업황이 호황이 준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은 그걸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그거를 선반영했느냐 안 반영했느냐 그러면 선반영한 기준이 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고 주요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가면 이렇게 가고 저리 가면 저렇게 가고 맞아요. 그래서 엇박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정반대로. 내가 팔고 싶을 땐 사는 거고 사고 싶을 땐 팔면 되는 거고 이걸 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을 못 내리겠잖아요. 네. 그럼 대중을 보세요. 대중을. 그 하워드 막스가 강조한 게 강세장이 3단계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면 소수의 현명한 투자가들이 아는 시점. 네. 그때는 당연히 이제 악재가 많을 거고 주가가 낮겠죠. 비관적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점, 이해하는 시기. 근데 지금 보면 경기 침체 얘기하고 주가 싸니까 좀 매수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팽팽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 한 중간 정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위험한 시기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시장 이제 간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용이 4.6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구간은 욕심을 부렸던 사람,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던 사람, 남의 돈 가지고서 끌었다가 했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됐어요.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천만 원, 1,000만 원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 나가. 그 두 번째가 지루함으로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루함, 짜증남, 또는 소외감, 다른 거 올라가는데 네가 안 가지? 그거 팔고 나한테 따라와. 그래서 엇박제 매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5조에서 7조 정도 갖춰놓는 거죠. 네. 요거를 저는 팡에서 첫 번째 팡과 두 번째 팡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보지 마시고 네.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된 시장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그 질문하신 분한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뚜루뚜루님께서 역발상 매매 렛츠고 하셨는데 우리는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경제 상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싶은 종목들의 정확한 기준과 확신이겠죠. 자,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함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시고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가 또 애타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토비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화 주세요 하는 여러분들 서울전화 02-325-8200번 지금 이 시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또 우리 자기 전에 꼭 종목 진단 함께 체크해 보시고 주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토비가 힘들다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그 전에 김정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최고의 김정수 전문가님 하면서 오셨는데 궁금한 것도 같이 올려주시고 최고의 해답을 얻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요. 하늘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선 ENT 살펴볼 거고요. 10,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인선 ENT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네요.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8,9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하늘이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손실 구간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그 인선 ENT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점이 한 8,060원 정도에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0.7% 정도 올라왔어요. 얘는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네. 코스닥은 동기간 12%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평균보다는 아래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수를 추가적으로 초과하지는 않은 주식인 거니까 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약간 평균보다 살짝 아래 정도? 그 근처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선 ENT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폐기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적은 경쟁업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환경 관련된 거나 이런 테마가 한번 불었을 때 한번 이렇게 점프가 되고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 가두위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지다가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급격하게 넘어가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왜냐면은 뭐 인선 ENT 이 사업 자체가 뭐 네. 글로벌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는 파일을 얼마만큼 가격 인상이라든지 영업이익 어떤 효율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 또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더해지느냐 안 더해지느냐 뭐 어떤 테마가 한번 환경적으로 붙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슈 자금이 붙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목표치가 한 10,000원짜리가 한 12,000원 가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한 10,000원이라면 이렇게 잠깐 한 12,000원 갔다가 10,000원 오고 결국 10,000원 오고 한 8,000원 갔다가 또 결국 10,000원 오고 이런 식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인선 ENT가 태풍 장마 네. 테마주로도 어쨌거나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 실적을 한번 잘 보면 네.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한 4,100억 정도 되니까. 근데 4,000억짜리 정도 되는 기업이 보통 한 400억씩은 꾸준히 벌잖아요. 그죠? 400억씩은 꾸준히 벌잖아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한 2,000억에서 한 2,800억 정도. 매출 성장 같은 경우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비즈니스 자체가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이런 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현대자동차나 LG가 갑자기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겠습니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폐기물 사업이 진입 장벽이 꽤 높다라는 상당히 얘기를 들은 것 높고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좀 담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중형주들 가운데서 약간 가치주 성격이 전 가깝다고 봅니다. 가치주 성격이 좀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런 기업들은 사두면 돈이 되죠. 싸게. 근데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좀 본다면 평균보다는 살짝 전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5% 정도는 좀 단가를 낮추는 쪽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한 8,980원 정도, 8,930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한 8,000원대 한 초반이나 한 8,200~300원 정도? 요 자리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요 근방 전후를 만약에 좀 뭐 분기에서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나온다면 좀 단가를 좀 낮춰서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한 10,000원 이상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좀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 네. 이런 기업은 단가를 낮추더라도 네. 나중에 수익 매도가 가능한 기업들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선 ENT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8,000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 낮추는 전략입니다. 10,000원 이상에서 수익 챙기는 방법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이님, 인선 ENT 진단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는데요.
투자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12시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우리 토비 그리고 전화 접수 담당자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윤테크 님이 올려주신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좀 봐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98,000원이더라고요. 비중은 25% 담으셨습니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데브 시스터즈가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51,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9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또 꽤 오랜 시간 이 종목으로 좀 속을 많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손실이 꽤 큰 상황인데 거의 절반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데브 시스터즈 최근에 이 반등을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매수가까지는 좀 어느 정도 간격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데브 시스터즈의 대응 방법도 궁금하고요. 게임주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게임주는 8월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8월 이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분들이 좀 관심 있을 할 것 같은데 쿠킹런이라고 해서 되게 귀여운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상당히 좀 인기고 맞아요. 주 게임이다 보니까 데브 시스터즈한테 가장 중요한 게임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게임주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 좀 특징이 있냐면 이 신작 게임이 나왔었을 때 네. 이게 임팩트 있는 매출이 나오느냐 그냥 적당히 흥행하면 별로 관심이 안 되고 뭐 구글 플레이에 뭐 5위 안에 들었다든지 네. 뭐 이 정도 수준이 됐었을 때 주가가 반응을 좀 하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주력 게임이 있는데 새로운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게 더 크게 대박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되겠죠. 라이온하트랑 그 지분 가지고 있으면서 오딘이 기존에 카카오 게임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게임을 완전히 넘어서는 대박 게임이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식이 되거나 네. 기존의 게임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거나 요게 아니라면은 새로운 테마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NFT 열풍하고 P2E 게임이라는 열풍을 만들었죠. 네. 가상화폐 시장을 엮이면서. 그래서 이게 돈 벌지 안 벌지는 관심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해 버려야 됩니다.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될 것 같은 분위기도 만들고. 그랬었을 때 움직여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당히 그런 모멘텀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목표치를 지금 설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밟고 가야 되는 좀 중요한 방어 자리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네. 지금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2,000원 정도에서 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2,000원. 네, 그러니까 42,000~3,000원 정도가 방어가 났을 때는 계속 위쪽에 대한 이 목표치를 좀 열어놓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승이, 반등이 소멸되진 않았다. 예, 그러니까 반등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근데 이제 게임주는 8월 이후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8월부터는 그 조건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충족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해지죠. 어. 뭐 예를 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주 같은 경우가 이제 반대 매매 당하는 그 시기에 다가오게 되거든요. 네. 298,000원 밑에서만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빌린 사람들이 이제 강제 청산되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넷마블도 그렇고 네.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이 되게 낮았었잖아요. 그래서 매를 한 번씩 다 맞아야 됩니다. 니들 실적 진짜 나빴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나빴는지 한번 볼까? 직접 뚜껑 너 진짜 나빴네? 해서 더 이상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신용청산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주식들이 폭락이 됐다가 외바등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해가 있었을 때예요. 오해가 풀렸을 때는 살아나요.
오해가 풀렸을 때는 바로 살아납니다. 임상 실패했네? 아니더라? 성공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러면 죽였다가 바로 살아나요. 네.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 확인하기까지 등록 같은 걸 거칩니다. 싸다. 살려고 하는 사람.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그래서 보통 이제 외바닥으로 안 살아나고 이중바닥이나 삼중바닥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실적이 얼마만큼 나빠질지 모른다.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게 해요. 애간적 녹이게. 그래야지 개인들이 지치니까. 네. 그래서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두 번 다시 안에 퇴퇴하고 던지면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투자 주체들 입장, 돈을 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네. 태자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저 물량을 어떻게 싸게 가져올 것이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첫 번째는 공포를 주는 방법이에요. 공포를, 변동성을 크게 동반을 네, 해서. 네. 그래서 루머도 많이 나오고 급락이 됐다, 급등이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루 종일 HTS 보니까 옆구리 조금만 찔러지더라도 이제 감정 매매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서 신용이 털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네. 우리 종합주가지수 이번에 한 번 있었잖아요. 네, 네. 2월 달에서 한 4월 달에 이런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신용을 쓰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 청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받게 해야 됩니다. 열받게 하려면 그래요? 소외감을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주식은 안 가는데 다른 주식 급등하잖아. 테마 나와서. 그래서 그거 부글부글 열받죠. 끌어야 돼요. 네. 약도 먹고. 맞아요. 그러면은 더럽고 치사하고 난 주식 두 번 다시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가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뺏기는 거고, 신용이 청산이 되게 되면 보통 6개월 단위로 이자가 팍팍 올라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7%로 신용담보대출을 빌렸으면, 5에서 7%로 빌렸으면 6개월 정도 되면 10%로 보통 넘어가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한 10%, 11%? 근데 계좌는 반토막 나와 있는데 내야 되는 이자는 10% 되게 되면 압박이 되잖아요. 여기에 내가 부동산으로 집도 샀는데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게 되거나 코인을 팔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 공부를 했거든. 뉴스를 보고 HTS를 보고. 그러니까 좌절을 하지. 자본주의 노예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내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대박이 나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를 욕을 하면 안 돼요.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서 던지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 신경 1도 안 쓰고,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 손해 많이 보셨다면서요? 이번에 1억 손해 보셨어요? 저희가 1억 보세요? 1억 안 해요. 이자 내셔야죠. 안 되면 강제청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잔인해. 근데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니까, 맞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사심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만 한번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걸 갖춰야겠구나. 그러면 좀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게 아무리 공부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환율이 1310원이니까 1240원 깨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총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돈 다 질러버린 다음에 주가 제발 올라주세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노예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게 먼저 갈지 모르면 네. 대표 종목들 싸게 사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한테 네가 이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또 이겼다. 네가 뜨고 근데 난 제일 좋은 기업 싸게 가지고 있지롱. 매롱. 나 안 팔 거지롱. 오늘 좀 많이 이게 움직였네. 그러면 다른 식으로 확산되지 볼까? 거래대금 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현명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저도 리딩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좀 공감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께서도 좀 같이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4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시는 거죠. 반등이 네. 조금씩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유 의견 함께 드렸으니까요. 한번 힘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엉거주춘님께서 SOL 올려주셨는데 9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유가는 다시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동차 구매 대기가 엄청나다니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유가 아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시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했을 때 S오일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130달러에서 94달러까지 하락했잖아요. 네. 제가 언급했던 시점은 120달러였어요. 124달러에서 저는 94달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94달러에서 94달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이 방송 다 녹화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전략이나 명인들을 복귀해서 네. 제가 얘기했을 때는 120달러였어요. 그리고 94달러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세일가스로 인해서 산업이 크게 바뀌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했었을 때는 중동에서만 사오다가 세일가스 혁명 이후에는 미국에서 사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삶을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산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과거에 어떤 뭐 유가 200달러처럼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산업 구조적으로. 이 러시아 전쟁이라는 이 변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높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유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달러에서 60달러가 형성되었던 저유가 시대보다는 레벨업이 되는 게 맞다. 30달러에서 60달러보다 레벨업 되는 게 맞다. 이건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셰일가스 업체들이 파산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슈를 보고서 저는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왜냐하면 이슈라는 거는 뭐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내일 악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네네. 그걸 가지고서 마치 뭐 유가가 올라간다, 하락한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내 생각인 거지.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절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오일을 투자할 때는 유가가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저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네. 30달러보다 60달러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니까 S오일이라는 기업이 30달러나 60달러 때보다 높게 사업 환경이 좋겠구나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유가가 다시 한번 100달러 가고 110달러 가면 좋은 거죠.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 한 10만 배 더 중요한 게 정제 마진입니다. 유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마진, 원유를 정제를 해서 판매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 마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정제 마진이 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 사왔다가 내가 미리 사온 가격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야 마진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90달러에 사왔다가 110달러에 대해서 정제 마진이 높아지는 거지. 지금 보게 되면 한 2달 전, 3개월 전마다 한 110달러였는데 그때 사왔다가 지금 94달러 되면 94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110달러 됐다고 해가지고 마진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가만 보고서 SO를 판단하기보다는 네. 정제 마진에 대한 기준 라인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SO일이 저유가 시대보다는 사업 환경이 좋다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가격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면 네. 78,000원 정도에서 한 79,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네. 저 정도 가격이 왔었을 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오고 그냥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냥 남의 떡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손절하기 싫으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관점이고 네. 만약- 이미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50%면 50%를 가지고 있다고 많이 한다면 하거든요. 지금 한 93,000원 정도 됐으면 네. 이걸 결정을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추세로 끌고 가서 하나 먹을 거냐, 이전에 뭐 123,000원까지 끌고 가서 이제 시세를 터뜨릴 거냐, 아니면은 좀 매매를 병행하면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그 뭐 스스로 결정을 좀 하셔야겠지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좀 매매 대응하자 의견입니다. 네. 요번에 밟고 올라왔던 자리를 보게 되면 한 88,000원 정도 되니까 네. 여기서 한 1,000원 정도 열을 열어놓고 한 87,000원 정도가 깨지면 78,000원이나 한 81,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구나. 다시 밑에서 내가 좀 싸게 살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해서 이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반등에 되었을 때 만약에 목표치를 얼마 정도 잡으면은 무너졌던 자리의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가 한 10만 5천 정도 되니까 만약에 10만 5천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번 좀 끊어졌다가 다시 제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 8만 7천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아래쪽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 7만 8, 9천 정도 좀 기다렸다 공략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이 보시는 S51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제 마진이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면서 7만 8천 원에서 7만 9천 원 사이를 일단은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시점에서 매수하신 언거 주축님께는 대응 전략을 8만 7천 원 깨진다면 손절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고 10만 5천 원 1차적인 반등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전문가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공연 생중계 관계로 투자하시는 30분 늦게 시작이 됩니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